안녕하세요. 이화외고 3학년 학생 여러분, 허용훈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확률과 통계 수업을 할 텐데 교재는 EBS 수능 특강의 확률과 통계입니다. 1강 여러 가지 순열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순열. 기본 공식은 이런 거죠. 6명이 원형의 테이블에 이렇게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우리가 6-1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기본 공식 말고도 6명 중에 누군가가 이미 자리에 먼저 앉은 다음에, 그리고 그 앉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저렇게 회전하면은 결국 한 가지가 될 테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한 명이 앉았다고 하면은 그때 남아있는 이 5개의 위치는 이 앉은 사람의 오른쪽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서로 구분되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이 누구라도 앉은 다음에는 이 5개의 자리도 서로 구분되고 남은 5명도 서로 다른 위치에 줄 쓰는 거니까 5팩토리얼 개만큼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순열의 기본 공식도 익숙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먼저 앉은 다음에 나머지 위치를 나머지 사람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식도 능숙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5쪽. 이제 1번 같이 보겠습니다. 원순열. 서로 다른 5개의 접시를 원모양의 식탁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놓은 후 5개의 접시 중에서 3개의 접시 위에 서로 다른 3개의 냅킨을 각각 한 장씩 올려놓을 때 냅킨을 올려놓지 않은 접시 2개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설명이 엄청 복잡하죠. 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왜 예제 1번으로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문제가 원하는 방향, 문제가 수술하고 있는 그 방향 그대로 푸는 것이 언제나 효율적인 풀이를 이끌어내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 문제에서는 여기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의 수라는 표현에 집중해서, 원래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풀이는 서로 이웃하지 않게 하는 냅킨을 올려놓지 않은 그 접시 2개 말고 나머지 접시들을 먼저 세팅해 놓고, 그런 다음에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냅킨이 없는 접시 2개를 이렇게 위치를 꽂는 것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풀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5개의 접시 중에서 우선 냅킨을 어디에다가 이 냅킨 3개를 각각 올려놓을 것인가를 먼저 결정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5개의 냅킨 중에서 서로 다른 5개의 접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거기에 서로 다른 냅킨을 하나씩 배열하는 거니까 5P3의 순열로서 계산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냅킨이 얹어진 그런 접시가 먼저 이렇게 3개 있는 겁니다. 그 냅킨을 편의상 ABC라고 이렇게 쓰면은, 그러면 이 냅킨이 얹어져 있는 이 접시들을 원형의 테이블, 원형의 식탁에 올려놓는 그런 방법의 수가 3-1 팩토리얼 개만큼 있는 거고, 그리고 남은 빈 접시, 냅킨이 없는 접시 2개 있죠. 이 2접시는 여기 중에 하나씩 이렇게 배열하는 건데, 이게 원형의 테이블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다른 누군가가 앉은 순간 이제 이 위치들은 서로 구분되는 위치가 된 거죠. 얘는 AB 사이에 있는 위치고, 얘는 BC 사이에 있는 위치, 얘는 AC 사이에 있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위치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이 접시, 그리고 이 접시도 물론 표시를 안 했지만 이게 서로 다른 접시이기 때문에 이 서로 다른 접시를 이 3개의 위치, 서로 다른 3개의 위치 중에서 어디에다가 놓을 것인가 해서, 서로 다른 위치 3개 중에서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게 이제 3P 3개 중에서 이제 2개를 골라서 이제 누구를 놓는가, 이게 줄 세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5P3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리고 2팩토리얼은 2고 3p2도 3 곱하기 2니까 이렇게 써보면 5, 4, 20, 60, 6, 6, 12 해서 720. 문제에서는 4번이 720이네요. 밑에 있는 유제 두 개는 예제에 비해서 너무 쉬운 편이라서 선생님이 따로 같이 풀어주지는 않겠습니다. 6조. 중복순열. 서로 다른 n개를 중복하락해서 중복순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순열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n 파이 r.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서 r개를 뽑는다. 예를 들면은 유제 3번으로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제 3번을 보면서 같이 중복순열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제 3번이 조금 쉬운 편이거든요. 유제 3번. 서로 다른 7개의 공을 서로 다른 2개의 주머니에 남김없이 나누어 넣을 때 빈 주머니가 없도록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걸 보고 진짜 주머니 A, B, 서로 다른 주머니니까 주머니 A, B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다른 7개의 공을 어디다 몇 개 넣을 것인가, A 주머니에다가 1개 넣는 경우, 2개 넣는 경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거 굉장히 풀이가 길어지죠. 이런 접근 아니고, 이 중복순열을 내가 익숙하게 한다는 것은 이런 식입니다. 서로 다른 공이 7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행상 이제 공 이름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이 7개 있다고 치면, 그러면 그 기역 공을 내가 어떤 주머니에 넣을 것인가? 주머니 A에 넣겠다. 니은 공은 어디에 넣을 것인가? 주머니 A에다 넣겠다. 디귿 공은 내가 주머니 B, 주머니 A, 주머니 B, 주머니 A, 주머니 A 이런 식으로 넣겠다라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주머니 A에는 5개의 공이 들어가고 주머니 B에는 디귿, 미음 이렇게 2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이 기역은 이제 A 또는 B 주머니, 니은도 A 또는 B 주머니,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계산되고, 이 상황이 A, B 주머니 2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이렇게 7개를 나열하는 그런 경우의 수, 그리고 2 파이 7을 우리가 2의 7제곱으로 계산하고, 이건 128인데 이 중에서 빈주머니가 이제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빈주머니인 상황은 이 공에 있는 주머니 문자들이 전부 다 A로 되어 있거나 전부 다 B로 되어 있으면은 그게 한 주머니에 다 들어간 상황이죠. 그래서 한 주머니에 다 들어간 경우가 2가지니까 최종적으로는 128에서 그 2가지를 뺀 126이 유제 3번의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중복순열의 어떤 사고방식으로서 접근하는 거고, 그러면 밑에 있는 유제 4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예제 2번을 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제 2번이 굉장히 어려운 편이더라고요. 예제 2번은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어렵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수능에서 순열과 조합 이런 쪽에서는 처음에 경우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2번 같이 봅시다. 5개의 숫자 0, 1, 2, 3, 4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의 자연수 중 숫자 3을 2개 포함하는 자연수의 개수. 우리가 보통 5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저렇게 재료 중에서 0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면 맨 앞에 이제 0이 와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로서
경운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 맨 앞에 이제 0 말고 다른 거 오는 것으로서 내가 자연스럽게 잡는다면, 그러면 첫 번째 경우 맨 처음에 3이 오는 경우를 이제 예시로 경우 나누기로 해보면, 그러면 이게 또 중복을 허락해서 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3이 왔다면 그 다음에 나머지 위치에서 여기도 맨 처음에 3이 왔다면 이게 3은 이게 두 번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개의 위치 중에 어디에 3이라고 쓸 것인가 해서 사실 1.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 3이라고 썼다. 그러면 남은 위치에는 0, 1, 2, 4, 0, 1, 2, 4 이렇게 네 가지 숫자를 네 가지 숫자 중에 한 개를 여기 넣을 수 있고, 여기서 네 가지 중에 하나, 네 가지 중에 하나. 그래서 이제 중복 순열이죠. 네 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세 개를 뽑아서 줄 세우시오. 그래서 맨 처음에 3으로 시작되는 그런 단살이 숫자는 경우의 수가 4 곱하기 4의 세제곱, 즉 4의 4제곱이고 4의 4제곱은 8제곱이니까 256가지만큼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처음에 3이 오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 처음에 올 수 있는 숫자가 이제 0 원래 안 되고 3 안 되고 1, 2, 4 중에서 한 개 되는 거죠. 그래서 1, 2, 4 중에서 셋 중에서 한 개가 이미 오고, 그 다음에 남은 위치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서 이 중에서 두 개의 위치에서는 3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개의 위치 중에서 어디 두 개를 고를 것인가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 여기를 골랐다. 그럼 이제 여기 숫자를 써야 되는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3 말고 나머지 재료들, 그러니까 0, 1, 2, 4 네 가지 중에 한 개씩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도 네 가지 중에 하나, 네 가지 중에 하나. 그래서 네 가지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두 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의 수, 여기로 계산하면 이건 이제 4, 3, 2, 1이니까 6가지 4의 제곱, 그러면 368 곱하기 36. 그러면 세로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8 곱하기 16은 98, 48, 6, 6, 18 해서 288. 이제 첫 번째 경우랑 두 번째 경우를 더 해야 되겠죠. 256에다가 288을 더해주면 4, 1로 나오고 4, 1로 나오고 해서 544, 4번 544가 됩니다. 이렇게 풀면은 굉장히 쉬운 문제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5자리 자연수를 이제 개수를 구하는 문제, 근데 재료에 0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맨 앞에 0이 아니어야 된다, 0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는 거 말고 다른 식으로 접근하면 얼마나 어려운지를 한번 우리가 짐작을 해 봅시다. 물론 선생님도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접근할 뻔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3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요 나머지 숫자 3개를 3이 아닌 숫자로 구성을 해서 그렇게 재료를 구성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5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3, 3 말고 뭐 4가 3개인 경우, 4가 2개고 그 다음에 0인 경우, 4가 2개고 1인 경우, 4가 2개고 2인 경우, 그럼 이제 4가 이제 나올 만큼 4가 1개고 그 다음에 0, 1, 2, 0, 1인 경우, 4, 0, 2인 경우, 그럼 이제 4 할 수 있는 거 다 나왔죠. 이제 뭐 3은 나오면 안 되는 거고, 뭐 2가 3개인 경우, 2가 2개인 경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경우도 너무 많고 이렇게 많은 경우 쓰려면은 계산도 너무 길어지고 시간도 많이 지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순열 문제, 또 뭐 조합이든 이제 그 기수색이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내가 뭐 무작정 많은 문제를 빨리빨리 푸는 것보다도 어떤 풀이 방향이 효율적이고 또 더 빠른 계산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문제를 보면서 내가 떠올리는 연습을 충분히 해서 내공을 좀 이렇게 쌓으면은 한 번에 보자마자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풀이를 금방 떠올릴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음 8쪽에 있는 문제 봅시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거기 있는 예시처럼 AAA, BB, AAA, BB 이렇게 같은 것이 3개 포함되어 있고 또 같은 것이 2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5개의 재료를 가지고 순열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공식이라는 것을 뭐 이미 배웠고 또 왜 그렇게 되는지의 원리가 8쪽에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고3이라면 이 정도는 능숙하게 다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둑판처럼 생긴 이런 뭐 도시에서 저기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경로 구하는 과정이 결국 내가 오른쪽으로 어떻게든 5번 가야 되고 위쪽으로 4번 가야 되니까 내가 오른쪽 위쪽 오른쪽 뭐 해서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순서에 상관없이 결국 오른쪽도 5번 또 위쪽도 4번 가야 되니까 그런 방향끼리의 순열인 것처럼 인식을 하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할 수 있게 되죠. 이제 3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이 도로망을 따라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까지 갈 때 P 지점과 Q 지점 중 한 지점만 지나고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는 자 봅시다. 그림을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문제가 설명하는 대로 내가 A 지점에서 Q 지점 갔다가 자 문제가 설명하는 대로 A 지점에서 P 지점을 갔다가 Q 지점은 지나지 않고 B로 가는 뭐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 또 A에서 Q를 지나고 P는 지나지 않은 채로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내가 P 또는 Q를 한 군데만 지나가겠다라고 이렇게 경우를 나누다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느냐면 우리가 A에서 P로 갔다가 B로 가는 이런 형태가 이 단원에서 기본 문제로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내가 센다라고 해보면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뭐 때마침 이제 Q를 안 지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Q를 지났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래서 A에서 P를 지난 다음에 B로 가는 경우의 수에서 내가 A, P, Q를 지나고 B로 가는 경우의 수만 빼주면은 그러면 A에서 P는 지나고 Q는 지나지 않는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다가 그 다음에는 A에서 P는 지나지 않고 Q를 지난 다음에 B로 가는 그런 경우의 수만 더해주면 되죠. A에서 Q로 갔다가 B로 가는 이제 경우의 수에서 또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A에서 Q로 갔다가 B로 가는 그런 뭐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 구하다 보면 뭐 본의 아니게 또 P를 지나는 것도 포함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A, P, Q,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은 그러면 A에서 P를 지나지 않고 Q를 지난 다음에 B를 지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봅시다. A, P, B는 우리가 A에서 P로 간 다음에 B로 가는 거는 이게 오른쪽으로 한 칸, 위쪽으로 2칸을 이제 어떻게 내가 순열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하는 거니까 2팩토리얼 분의 3팩토리얼이라고 쓰면 되고 그리고 P에서 B로 가는 것도 오른쪽 4칸, 위쪽 2칸이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계산법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A, P, Q, B 가는 경우의 수는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는 2팩분의 3팩이고 또 P에서 Q로 가는 경우의 수는 이건 한 가지밖에 없죠. 최단거리니까. 그리고 Q에서 B로 가는 것도 2칸이니까 밑에 2팩분의 3팩 에다가 더하기 A, Q, B A, Q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한 칸, 2칸, 3칸에 2칸 3칸에 2칸이고 그리고 이제 Q에서 B까지 가는 건 오른쪽으로 2칸, 위쪽으로 2칸 이렇게 쓰고 여기서 이제 이 부분 A, P, Q, B는 공통이니까 이거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3이고
여기는 2 곱하기 4니까 이거 4를 약분해주면 3팩토리얼 6이고 6, 38이죠. 그러면 여기도 이제 약분을 우리가 계산을 복잡하지만 침착하게 4팩토리얼 나눠주면 6 곱하기 5, 2를 나눠주면 3, 그래서 9, 9, 45, 45에서 3, 6, 18 빼주고 더하기 여기서 3팩토리얼 소거시켜주면 5 곱하기 4, 2 소거시켜주면 5, 2, 10, 4 해주면 6, 그래서 여기 60이고 여기 18. 그래서 45랑 60을 더하면 105고 거기서 18 두 번 빼면 6이니까 15에서 6을 빼면 9, 9일 테니까 6.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6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3번에 있는 이제 5번이 69죠. 이렇게 해서 예제 3번까지 풀어봤고 여기까지 영상을 본 학생들은 마침 종이 쳤네요. 줌으로 돌아와서 선생님이 제시하는 다른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또 질문도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다시 오세요.